안녕하세요. 비 맞았습니까 어제? 비 좀 맞았어요? 비를 맞으려 해도 먼지가 많아가지고. 오늘 진도는 38페이지입니까? 38페이지요. 전주에 배우신 내용이 용어의 정의가 중요합니다. 6페이지요. 페이지 6페이지. 복습은 간단히 한다 그랬어요. 3, 4월 달은. 복습 강의는 1, 2월 강의 중에 앞부분에 강의 있죠. 앞부분에 복습한 강의. 그거 듣고 오시면 복습이고 예습이에요. 1, 2월 강의 중에서. 용어의 정의 6개 중에서 3호의 중개업이 중요하고 4호의 개업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5호의 소속 공인중개사 있죠. 이 정도가 앞으로 이제 수업 들으시면 계속 나오는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중개라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공인중개사법 최종 목적이 중개업 육성에 있기 때문에 중개업이 중요하죠. 중개업은 거기 체크하신 것만 몇 가지 요소를 갖추거나 세 가지 또는 두 가지 갖추면 되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하는 것 또는 받고 업을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갖추거나 세 가지 갖추면 업에 해당한다. 그죠? 무등록이어도 업이다. 부수주래도 업이다. 컨설팅 사업자가 컨설팅 사업에 부수하여 세 가지 갖추거나 두 가지 갖춰도 업이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이어도 세 가지 갖추거나 두 가지 갖춰도 업이죠. 그럼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말, 영업성이 없이 같은 말. 거래 당사자들과 보수 지급에 대해서 약속하거나 요구한 행위는 업이다. 받지 아니하고 같은 말, 영업성이 없이 같은 말, 약속 요구하는 데 그친 것은 업이라 볼 수 없다. 계속 반복성이 없다. 같은 말,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한 것은 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등록 중개업은 중개업 맞죠? 단속에는 걸린다. 단속에 걸린다 그 말은 위법하다. 그죠? 위법하니까 처벌되죠. 공인중개사법에서 무등록 중개업은 처벌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무등록 업체를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겠죠. 거래 계약의 효력은 어디서 따지고? 민법 내용이지. 무등록이다 그래서 거래 계약이 무효인 것은 아닌데, 무등록 업체는 위법에서 처벌 대상이다는 말은 법에서 보호 대상이 아니죠.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하면 예외가 없이 처벌돼요.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 가게 온 손님하고 무등록 중개업자하고 중개를 해드리면 얼마 주셔야 됩니다. 얼마 드리겠습니다라고 보수 지급 약정은 유효 무효? 요건 강행 규정 위반 무효. 뭐는 무효가 아닌데, 거래 계약이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은 민법 문제지 공인중개사법 문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무효가 아닌데 의뢰인과 약정한 중개 보수 지급 약정은 강행 규정 위반 무효. 들어보셨죠? 앞면 인척해야 됩니다. 고개를 이렇게 빼야 되나? 이렇게 딱 붙었으면 좋은데 그죠? 네, 열려 있으면 좋은데. 그럼 그 몸이 또 큰데다가 고개 잘 빼요. 고개 빠진다. 자, 그 다음에 중개업은 그러면 등록한 자가 하는 것도 중개업이죠. 단속이 걸려요. 등록한 자가 개업 공인중개사 아니에요? 단속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은 적법하죠.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업은 누구만, 등록을 한 누구만, 개업 공인중개사만 적법하게 할 수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이죠. 말을 붙이면 안 돼요. 공인중개사하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른 개념이죠. 개업 공인중개사를 하면 시작해서 이 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공인중개사 말을 붙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현재 중개업을 하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은 몇 사람? 우리 법에 의한 종별은 세 사람이죠. 이게 이제 앞으로 수업 진행할 때 법인이 아닌 같은 말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두 사람 있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있죠. 법인이 아닌 개인 중에서 부칙이 있나요? 공인중개사법 부칙 제6조 2항의 개업 공인중개사는 시험 제도가 있기 전부터 중개업 해왔던 사람이죠. 시험 제도가 시행된 현재까지 이전에 중개업을 해왔기 때문에 기득권 준 사람. 그래서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서 무자격자이다. 공인중개사가 아닌이죠. 공인중개사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 하게 되면 부칙. 이 사람은 차등을 받는다.
중개업을 하는 것은 똑같은데 무자격자로서 중개업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 비해서 차등을 받는다. 그걸 오늘부터 배우시는데 사무소 명칭에 상호 정할 때 사무소 문자는 8자 못 씁니다. 그죠?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죠?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겸업을 하여도 경공매물을 수행할 수가 없다. 그런 차등받는 거. 업무 지역은 전국이 아니다. 그런 걸 배우는 게 붙지.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도 있다. 특수법인이라 부르는데 대표 선수가 농협이죠. 농협은 주된 사업이 중개업이 아니고 부수이기 때문에 우리 법에 의한 모든 요건이 다 적용되지 않죠. 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 배우시겠지만 등록 기준은 갖출 필요가 없다. 농협이 분사무소 두는 경우에도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하지만 중개업을 하다가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갈 수 있고 배상 책임은 보장해줘야 되죠. 반드시 우리 법에 의한 세 사람뿐만 아니고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한 특수법인도 중개업하고 싶으면 예외 없이 보증은 설정해 내는 거 배우시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이 중개업무죠. 중개업무를 고용인 중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사람 누구? 소속은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된 누구? 공인중개사이면 고용인 중에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소속이죠. 법인이면 사원 임원 중에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누구? 소속에 포함. 확인 설명할 수 있나요? 거래계약서 작성이나 확인 설명서 작성처럼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보조도 하죠. 보조는 공인중개사 아닌 자죠. 중개 업무 수행할 수가 없으니까 확인 설명이나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작성 업무는 수행할 수가 없고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보조원이 공통으로 할 수 있는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처럼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러면 오늘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보조원은 무자격자다. 표현이 그냥 무자격자는 하면 보조원을 말하고 무자격자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하면 누구? 붙지. 구분할 줄 아시고. 그럼 좀 이따 배우실 게 무자격자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고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처럼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만을 보조할 수밖에 없죠. 할 수 없는 무자격자가 중개 업무를 수행해버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야 할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보조를 해버리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등록증 자격증을 직접 중개 업무를 수행한 무자격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다. 이게 중요해요. 좀 더 펴줄 거예요. 여기 이제 용어의 정의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고 15페이지 자격증은 누가 줍니까? 자격증 교부는 자격은 다 시도지사 업무죠. 자격 시험은 원칙 누가 시행하고? 시도지사. 자격증 교부는 시도지사이지 국토부 장관 하면 안 되고 자격증 분실 훼손했다. 재교부 신청 교부한 시도지사. 시군 구청장처럼 등록 간청하면 안 돼요. 그거 유의하시고 자격증 교부 재교부 신청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하죠. 시험 명시할 때 수수료 냅니까 안 냅니까? 내죠. 어디에서 정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하면 처음에 교부 받을 때 다시 냅니까? 교부를 내는 게 아니고 받은 다음에 분실 훼손을 이유로 재교부 신청할 때 다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한다. 그죠? 됐죠? 자, 진도를 오늘 진도가 몇 페이지라고요? 38페이지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죠. 그죠? 42쪽이요? 야간반이구나. 자, 그러면 거기 3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38페이지 방금 전에 자격증 대여 판례에서 자격증은 양도 대여할 수 있다. 양도 대여는 절대 금지죠. 자격증 대여란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기만 하면 유상 무상을 불문한다. 대가를 받고 대여하든지 대가 없이 대여하든지 예외 없이. 기출문제는 공인중개사는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자격증 대여할 수 있다. 얼마나 꼬시려고 특정 업무 일시적으로 안 되는 거요. 예외 없이 금지다 이렇게. 자격증 양도 대여에서 거기
밑줄쳐 있는 부분이 첫 번째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에서 누구는 공인중개사는 그다음 괄호되어 있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했다. 뭐 어디에 해당? 내 자격증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네가 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내 명의가 필요하면 내 명의 쓰십시오라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뭐 하겠다?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것은 자격증 대여에 해당. 그러니까 양도 대여하지 마라 이걸 직접 묶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이 표현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것은 1. 어디에 해당? 자격증 대여에 해당한다. 그 질문하고 대여니까 자격은 반드시 취소돼야 되겠죠. 기출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 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변형시키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 하게 한 것은 취소 대상이며 어디에 해당한다? 자격증 대여에 해당한다. 이 질문. 자격증 대여란 거 알고 계셔야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형벌은 1-1. 그죠?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무자격자하고 동업계약은 할 수 있나요? 무자격자로 하여금 중개사무소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이익을 분배하도록 했다. 이게 뭐예요? 동업계약 자체는 하자가 없죠? 동업계약을 한 경우에도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 업무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중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 아니면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것이 아니죠? 그럼 뭐가 아니다? 대여로 볼 수가 없는데 이익을 분배받도록 한 후 자기가 스스로 몇 건의 중개 업무를 수행해 왔겠죠? 해도 한 건이어도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키죠? 무자격자가 거래 성사시켰다 그러면 확인 설명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무자격자가 거래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자기가 한 것처럼 보이려고 자신의 인상은 날인했죠. 그럼 계약서 형식만 보게 되면 자기가 직접 중개 업무를 수행한 형식은 지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구로 하여금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를 가지고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것이므로 어디에 해당? 대여에 해당. 그죠? 그래서 무자격자가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죠. 무자격자가 직접 공인중개사 업무, 중개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는 형식을 보고 따진다. 실질 보고.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중개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그죠?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유사명칭 쓰면 안 되죠. 공인중개사 아닌 무자격자가 명함에 중개사무소 명칭이 들어갔죠. 밑에 대표라고 기재하면 공인중개사 명칭을 직접 쓴 것은 아니지만 중개사무소 대표란 사람은 누구일 것이다. 공인중개사로 오인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유사명칭에 해당. 유사명칭은 아닌 자가 있겠죠. 아닌 자는 형벌이 무조건 1-1. 요거 나중에 암기사항이고. 됐죠? 자, 그러면 42페이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자, 지금 배우시는 단원이 전 시간에 용어의 정의를 배우셨고 공인중개사법에서 중요한 용어가 중개업입니다. 중개업. 중개업은 방금 전에 보셨듯이 세 가지가 주거나 두 가지가 좀 되죠. 중개업을 적법하게 단속에 걸리지 않고 중개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뭐한 자? 개설 등록을 한 자가 되어야 개업 공인중개사 되고 중개업할 수 있겠죠. 요거 배우신다고. 그러면 등록을 하려면 법에 정하고 있는 등록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과장 선행주로 누구일 것? 자격을 취득한 공인중개사이어야 되겠죠. 공인중개사라면 등록할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 같은 말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 2사람. 현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종별은 3사람, 부치까지. 앞으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사람, 개업 공인중개사 될 수 있는 사람,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사람 2사람밖에 없죠. 공인중개사이고 공인중개사가 법인 설립할 수 있겠죠. 법인이든지 2사람이. 자격 시험제도 배우셨죠? 자격은 취득한 법률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실무 경험이 없죠. 교육 받아야 되겠네. 실무 교육도 받아야 되고. 공인중개사법에서 요건을 공인중개사 법인이고 실무 교육 받고 사무소를 확보해도 좀 더 배우시는
등록을 할 수 없다는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이 돼요. 결격이란 말은 자격이 없다 그 말이니까 등록할 자격이 없으면 등록이 안 되니까 어디에 해당하지 않아야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고 중개업하려면 사무소는 있어야 되겠네. 여기에 이제 공인중개사 법인이 신청할 때 공통으로 갖춰야 될 요건이 누구이거나 누구일 것, 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일 것, 어떤 교육, 실무교육, 어디에 해당하지 않고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뭐 확보할 것, 사무소 확보. 그러면 전 시간에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을 볼 수 있는 국적 제한이 있나요? 국적 제한이 없으니까 외국인도 응시할 수 있고 연령 제한이 있어요. 미성년자 볼 수 있죠.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말은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자격 취득할 수 없다. 몇 사람만? 딱 두 사람만. 자격 취소 후 몇 년? 3년. 부정행위자 처분이 있은 날 5년. 그죠? 외국인도 자격을 취득했다면 외국 법인도 법인의 등록 기준을 갖췄다면 등록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건 배우셨기 때문에 지금 등록을 배우시기 전에 뭘 먼저 배우셔야 되는가? 등록의 사전 요건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등록되기 때문에 페이지를 조금 바꿔가지고요. 뒤에 64페이지 있나요? 아침에 정신 좀 맑을 때 그래도 앞부분에 조금 난해한 부분이 결격 사유입니다. 그거 먼저 정리하고 여기 정리되시면 이제 앞에 등록 42페이지 넘어갈게요. 목차 한번 바꿀게요. 자, 거기 등록의 결격 사유에서 박스에 몇 가지가 있어요? 12가지가 있죠. 그걸 배우시는 게 이제 출제는 한 문제인데 결격사 12가지가 영향을 미치는 게 나중에 암기사항까지 다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설명을 들으시고 교재 확인해 드리고 문제까지 3, 4월 때는 여기 교재 문제는 많지 않지만 문제를 다 풀어드리죠. 그래서 어쨌든 집중해서 설명 들으시고 그 다음에 설명 드린 만큼 교재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있죠. 그렇게 3번 확인하죠. 그 마지막에 또 맞을 때 정리를 한다 그랬죠. 이렇게 설명 들으시고 애매한 부분 체크하시고 머릿속에 교재의 애매한 부분 체크하시고 문제를 푸는데 또 이해가 안 되는 체크하시고 이렇게 체크하시는 게 3, 4월 공부예요. 자, 그러면 거기 12가지 결격 사유인데 제목에 보니까 박스에 법제 10조 등록의 결격 사유 등 돼 있나요? 기호 내시고 이제 비도 왔고 하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그죠? 입학식 때 교장 선생님들 공통하냐 만물이 소생하는 이렇게 아들 운동장에 세워놓고 추워 죽는데 엄마들이 입학식이라고 옷은 이쁜 거 입히 보내잖아요. 얄짤한 거 봄이라고 아는 추워가지고 그 교장 선생님이 훈시를 잠깐만 하면 되는데 억수로 오래 하잖아요. 40분 정도 같은 말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이렇게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비가 좀 와가지고 뭐 미세먼지가 좀 거친 것 같아요. 그 저한테 선생님은 절대 비 오는 날 밖에 나가지 마시라고 비 맞으면 안 된다고 저한테 머리도 빠진다고 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돼요. 그 머리가 너무 예민한 모양이에요. 특히 동영상 한 번씩 보면 머리가 너무 흔하답니다. 이게 반짝반짝 해가지고 불편하더나. 선생을 쳐다보면 안 되고 칠판 쳐다봐야 된다. 그러니까 애들이 합격자 모임 오면 저를 얼굴 보고 아는 게 아니고 뒤에 있으면 무슨 선생님 뭐 중개사법 선생님이다 하고 뛰어오는 아가 뛰어와요. 머리카락 보고. 재미가 없다. 자 등록의 결격 사유 등. 자 12가지인데 일단 법 조문이 주어지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민법에서 개념성이 보이면 지상권이 뭐인지 알고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등록의 결격 사유 등에 해당한다는 개념을 먼저 개념 정의가 되어야 12가지를 이해하시겠죠. 그럼 12가지에 해당하면 뭐 할 수 없다 되겠죠. 그러면 두 개 쪽에서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한 개 하고 결격 사유 등에 해당한다 두 개 쪽에서 보셔야 돼. 만약에 제목이 등록의 결격 사유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 등록할 자격이 없다 그 말이네. 그잖아요. 그 옆에 1항 보니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뒤에 법 조문입니다.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그러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첫 개념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등록할 수 있다. 그 개념이죠. 그러면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개념은 용어 정의 배우셨으니까 누가 될 수 없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만약에 법 제목이 여기까지만 돼 있고 등록의 결격 사유까지만 돼 있으면 등자가 없으면 요 개념밖에 없겠죠. 근데 등자 개념이 맨 밑에 12호 밑에 2항 있나요? 2항 1항 1호부터 11호까지 해당하는 자는 뒤에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존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등자 개념이 결격 사유 등에 해당한다. 등자 개념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소속 공인중개사도 될 수가 없고 뿐만 아니고 누구도 중개보조원도 될 수가 없다. 항상 보조원은 법조문에 많이 보인다. 할 일이 없으니까 잘 안 보인다고. 보조 나올 때마다 밑줄 한번 더 하시든지 괄하시든지 좀 체크해 두셔야 돼. 그 나중에 정리 보조원 개념은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기 때문에 보조원에 해당되는 규정만 뽑아서 나중에 정리해 드릴 건데 어쨌든 나올 때마다. 그러면 등록의 결격 사유 등에 해당한다는 말은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다는 개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중개사무소에서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될 수 없단 말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10조에 정하고 있는 12가지 결격 사유 개념이면 이것저것 다 못한다 그 말이 아니고 딱 한 개, 부동산에 출근 못합니다. 그게 결격 사유 개념이에요. 부동산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개업 공인중개사뿐만 아니고 실장님도 부동산에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러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면 부동산에서 일은 못하죠. 일은 못하지만 시험장에는 간다. 시험 영시할 수 있다 없다? 시험 영시할 수 없는 사람 몇 사람? 두 사람. 자격 취소 후 3년 하고 부정행위자 처분이 있은 날 5년밖에 없지. 결격 사유 개념은 시험장에 못 갑니다. 그 말이 아니고 부동산에 출근 못합니다. 그 개념이기 때문에 시험 영시할 수는 있다. 시험 영시할 수 있다 같으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니까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니까 누가 될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다. 10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될 수 없으나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다. 소속은 될 수 없다. 공인중개사는 될 수가 있다. 보조는 될 수 없지만 공인중개사 될 수가 있다. 이게 원칙이에요. 딱 한 개 예외가 전주에 배우셨어요. 거기 박스에서 6호 있나 6호.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취소 후 몇 년? 그 자격 취소라 보이면 무조건 뒤에는 몇 년이 나와야 돼요? 3년. 자격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돼 있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보존이 될 수 없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죠. 원칙은 공인중개사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자격이 취소됐다. 그 말은 자격을 취득한 공인중개사 되었다가 법을 위반하여 자격 취소되면 3년 기간 동안의 두 개입니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도 없고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도 될 수가 없다. 그럼 12개 중에 딱 한 개 예외가 6호요. 그럼 나머지는 예외가 아니니까 1호에 미성년자는 결격이죠.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지만 공인중개사 될 수 있다.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도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종사할 수는 없지만 공인중개사 될 수가 있다. 파산 선고 받은 자 결격이다. 공인중개사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읽을 줄 아셔야 돼. 6호만 예외요. 6호만. 자, 설명을 제가 다 보세요 이제. 그럼 거꾸로 하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등록할 수 있단 말은 개업 공인중개사 될 수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 되어서 중개업을 하다가 결격 사유에 해당될 수 있나 없나요? 뭐 파산 선고 받는다든지 될 수 있죠. 그러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나오면 이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구나. 중개업을 하다가 다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어 없어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으니까 가게문을 닫아야 되겠죠. 가게문을 열은 이유가 등록을 해서 가게문을 열었죠.
다시 결격이면 가게 문을 닫아야 되겠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등록이 취소가 된다. 누가 결격이면 등록 취소는 누구에 대한 처분이요? 기업 공인인증서. 자격 취소는 자격을 취득한 자 공인인증서니까 등록 취소하고 자격 취소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 기업 공인인증서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이 취소가 된다. 됐어요? 자, 조금 확장 개념이 개업 공인 중개사 중에서 법인 있나요? 법인은 오늘 배우시겠지만 상법상 회사 아니면 협동조합입니다. 회사 설립할 때 상법이 정하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정하는 일정 수의 임원을 두든지 또는 사원을 두어야만 성립되는 것이 법인이에요. 개업 공인 중에서 종별 세 사람이 공통으로 세 사람이 둘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소속 공인 중에서 중개 보존을 고용인을 하죠. 그러면 구별하실 게 사원 임원이 그 말은 누구의? 법인의 사원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결격 사유자인 사원 임원은 종사할 수 없죠. 그러면 법인의 경우 소속 사원 임원의 결격이면 그 사원 임원만 결격이고 법인은 결격이 아니겠는가? 개업 공인 중에서 종별 세 사람이 둘 수 있는 고용인인 소속 공인 중에서 중개보존 두 사람이 결격이면 당연히 이 사람은 종사할 수가 없죠. 그러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고 있는 고용인을 두고 있는 개업 공인에서도 결격인가? 이걸 구분할 줄 아셔야 돼. 회사 설립할 때는 고용인과 다른 것이 사원 임원 개념은 상법에서 정하는 주식회사 만들고 싶으면 임원을 두어야 됩니다. 임원이 없으면 회사 설립이 안 돼요. 구성 요건이고 설립 조건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고용인과 다른 것이 법에서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갑을병 세 사람이 있는데 을 한 사람이 지금 파산 선고 받고 있다. 파산 선고 받으면 결격이죠. 그러면 을 임원은 종사할 수가 없죠. 그러면 요 사람만 결격이고 법인이 결격이 아닌가? 법인의 사원 임원은 법인의 성립 요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결격이면 그 사람은 당연히 종사할 수 없고 결격 사유자를 두고 있는 누구도 법인도 같이 결격이야. 법인인 개업 공인인증서가 사원 임원의 결격이면 자기도 결격이니까 뭐 받는다? 등록 취소가 된다. 누구 때문에? 사원 임원이 결격이면 결격 사유자인 사원 임원만 종사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원 임원을 두고 있는 법인도 결격이다. 등록 취소 받는다. 근데 반면에 이 사람은 둬야 됩니까? 개업 공인에서 혼자 중개를 할 수도 있고 안 둬도 되죠. 둘 수 있는 소속 공인 중개사 중개 보존이 결격이면 본인은 결격 사유자인 본인은 종사할 수 없죠. 개업 공인 중개사의 결격 사유는 아니에요. 개업 공인에서 본인의 결격 사유가 아니니까 누구 때문에? 고용인 때문에, 고용인 결격 때문에 개업 공인에서 저 사람은 자기 결격이 아니니까 등록 취소가 없다. 구분되십니까? 나중에 암기사항이니까 어차피 절대 등록 취소할 때 개업 공인 중개사가 어디에 해당하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등록 취소해야 한대. 사원 임원 중 결격이면 누구 결격? 법인 결격 등록 취소해야 한대. 반면에 소속 공인 중개사 중개 보존이 결격이면 개업 공인에서 결격이 하면 안 돼요. 아니므로 고용인 때문에 고용인 결격 때문에 개업 공인에서의 등록 취소는 없다. 저 그러면 사원 임원 결격 원칙 등록 취소 고용인이 결격이면 개업 공인에서 결격이 아닌 게 등록 취소 없죠. 그러면 사원 임원 한 사람 때문에 원칙 결격이고 법인 결격 등록 취소는 원칙이지만 한 사람의 사원 임원 때문에 법인 등록 취소하면 너무 가혹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뭐 받는데 등록 취소인데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있죠. 여기서 을 임원이면 파산 선고 받았죠. 파산 선고 받아서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임원을 파산 선고 받은 날 그 말은 결격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2달 이내에 결격 사유자가 회사에서 사임하고 해소가 되면 회사 내부에 결격 사유자 있어 없어요? 없으면 그때는 등록 취소하지 않겠다. 그 절대 등록 취소 사유 중에서 딱 한 가지 예외가 이거예요. 원칙은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예외 없이 해야 하는데 딱 한 개 예외가 사원 임원 중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도 결격인데 결격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얼마?
2월 이내 해소가 되었습니다 하면 회사 내부에 결격사유가 없어졌죠. 그때는 법인에 대하여 등록 취소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지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격 사유에 해당되고 있는 누구를 사원 임원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얼마 2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고 두고 있으면 그때는 예외 없이 등록 취소. 자, 그다음 보세요. 여기는 고용인은 중개 업무와 관계 있어요, 없어요? 사원임원도 돈 목적이 중개 업무를 도와달라 그 말 아니야? 똑같이 있는데 이 사람은 법인의 성립 요건이죠. 이건 등록을 하기 위한 요건이 아니죠. 그래서 고용인은 결격 사유자, 개업공인에서 결격 사유자가 아니어서 등록 취소가 없는데 고용인은 중개 업무와 관계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러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고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해소가 되면 가계에 결격 사유자 없죠? 개업 공인중개사에 아무런 제재가 없지만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누구를 고용인인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해소되지 않고 있으면 제재는 줘야 되겠네. 고용인은 중개업무 관계 있죠. 뭐 받는다? 업무정지. 최근 시험 나왔던 겁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누구를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사원 임원 나오면 등록 취소. 고용인 나오면 무조건 업무정지. 자, 보세요. 한 개 남았어요. 구별만 하시면 돼. 개업 공인중개사 세 사람이 중개업을 하다가 법을 위반해서 등록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만약에 3개월 받았어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업무정지 3개월 받으면 3개월 업무정지 기간 중이면 업무정지하라 그 말은 중개업을 하지 말고 가게 문 닫아라 그 말이죠. 그럼 결격이 아니에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잖아요. 업무정지 처분도 기간 중이면 결격입니다. 기간 중에 폐업을 할 수 있겠나 없겠네. 내 가게 폐업하는 것은 내 마음이죠. 업무 정지 받고 기간 중에도 중개업을 폐업할 수는 있다고. 폐업하여도 이미 받은 업무 정지 기간 중이면 결격이다. 결격이면 등록할 수는 없다. 업무 정지 기간 중 나오면 폐업 신고는 할 수 있다. 하지만 기간 중이기 때문에 결격 사유이죠. 다시 등록 신청할 수는 없고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등록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갑을병 세 사람의 사원임을 두고 중개업을 하고 있죠. 사원 임원이 법인의 중개 업무를 수행하다가 법을 위반했겠죠. 법을 위반한 사원 임원을 두고 있는 누구? 법인이 등록 주체이지. 갑을병 이 사람이 등록 요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업무정지 위반 행위를 한 사원 임원을 두고 있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만약에 3개월 받았어요. 그러면 법인은 업무정지 기간 중이면 회사 문 닫아야죠. 회사는 법인은 숨쉬는 자연인이 아니죠. 그러면 법인이 업무정지 받았습니다 해서 법인 회사 문만 닫고 사원 임원은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해버리면 결국 이 사람은 법인의 업무를 계속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업무정지 받고 법인이 업무정지 받고 기간 중이면 법인이 결격 사유인과 동시에 업무정지 사고 칠 당시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있었던 누구도 사원 임원이었던 자도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누구도 사원 임원도 같이 결격.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는데 고용인을 둘 수 있나 없나요?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고용인이 있을 수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 지가 법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받고 기간 중이다. 그럼 지는 결격 사유 맞죠? 둘 수 있는 고용인도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같이 결격인가? 법에서는 법인의 성립 요건인 사원 임원만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이 되어 있지.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포함 이런 말이 없으니까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은 본인들을 두고 있는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뭘 받고 업무정지 받고 기간 중에도 본인은 소속이나 중개보조원 결격 사유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니다 그 말이니까 그 가게에 계속 남아있을 것 같으면 개업 공인중개사 가게 문 닫고 있죠. 일 같이 못하겠죠. 그러면 그 가게에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나오면
기업 공인에서 업무 정지 기간 중에도 소속이나 보조는 딴 가게 들어서 정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사원 임원이 결격이면 등록 취소. 2월 이내에 해소하면 등록 취소하지 않겠다. 고용인이 결격이면 2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뭐? 업무 정지. 법인이 업무 정지 받고 기간 중이면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누구도 사원 임원도 같이 결격인데 소속 공인에서 중개 보조는 기업 공인에서 업무 정지 기간 중에도 결격 사유가 아니다. 됐나요? 이 정도 구별하시면 돼. 거기 박스에서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구호 있나요? 구호.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있나요? 업무 정지 처분 받았죠? 그럼 중간에 폐업 신고할 수 있어 없어요? 폐업 신고를 하여도 이미 받은 업무 정지 기간은 폐업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폐업했다 그래서 업무 정지 기간이 나머지 기간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폐업은 할 수 있지만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결격이다. 됐죠? 10호 보세요. 10호. 9호 10호를 묶으시면 돼.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누구? 업무 정지 처분 받은 밑줄 하시고 법인 동그라미. 법인이 업무 정지 받았습니다 하면 뒤에 업무 정지 사유 동그라미. 사유가 발생한 뭐? 당시 동그라미. 사유 동그라미 당시 동그라미.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누구? 사원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의 개업 공인인사 누구요? 법인이죠. 법인인 개업 공인 중개사에 대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면 법인도 결격.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사원이 왜 사유 동그라미 하시고 당시를 동그라미 했는가?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시험 나오면 시험에 2번 나온 것이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해야지 처분 당시 하면 안 되고 사유가 발생한 당시죠. 사유 발생 후 이렇게 시점을 돌리면 틀린다는 겁니다. 만약에 A 법인의 갑을평 사원임원이 있죠. 이 사람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월 20일 날 업무 정지 사고 쳤다고. 사유가 발생되었죠. 그러면 지금 당장에 등록관청이 사원임원이 업무 정지 사고 친 사실을 모르면 처분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민원 접수 받고 3월 10일 날 갑을병이 업무 정지 위반 행위를 한 갑을병에 속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 3월 10일 날 업무 정지 처분 때렸다고. 그럼 몇 대 처분했죠? 사고는 이때 쳤지만 그럼 처분일로부터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된 결격 아니에요. 사유가 발생한 당시 시점하고 처분 당시가 같아 달라요. 다르니까 사유 자리에 처분하면 안 되고 안 보인다는 겁니다. 사유 발생 후 하면 돼야 안 돼요? 처분 당시 보니까 갑을병 임원이 더 있고 뒤에 정이 더 추가되어 있더라고. 그러면 이 정이란 사람은 사고 칠 당시에 있었어요? 이 사람까지는 구속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은 그 회사에서 사임하고 나가면 딴 데서 일할 수 있을 수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임원만 결격이지 사유가 발생한 후 처분 당시 하면 시점이 다르니까 이걸 구분할 줄 아셔야 돼. 일단 가장 기본은 법인이 업무 정지 받았습니다 하면 법인뿐만 아니고 사원 임원도 법인의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면 같이 결격이 되기 처인데 구체적으로 그 사원 임원은 언제의 사원 임원이라고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임원. 그렇게 구분할 줄 아셔야 돼. 잘 안 보입니다. 시험장 가시면 모의고사 보시면 사원 임원은 보이는데 언제 그게 잘 안 보인답니다. 중간에 말이 묻혀가지고 구분하시고. 됐나요? 11호 12호 보시면 사원 임원 밑줄 사원 임원 중 위에 1호에서 11호 11가지죠.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누구도 사원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죠. 그 자가 있는 누구도 법인도 결격이다. 원칙은 뭘 받아야 하는데 등록 취소를 받아야 하는데 2월 이내에 해소하면 봐주겠다고 좀 이따 나오겠죠. 구별 개념이 그 정도예요. 전체 12가지 중에서 6호는 예외다. 종사할 수도 없고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예외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9호하고 10호, 11, 12호를 잘 구분해 두시고 그 나머지는 이제 결격 사유를 묻는데 자 보세요. 나머지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제 한 문제 자리가 보통 나오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게
구별이 안 되시면 어려운 내용이고 보통 이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한 문제 나와요. 그러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등록의 결격 사유 등에 해당한다는 개념은 중기업에 종사할 수 없단 말이죠. 종사할 수 없다면 언제까지 결격 사유이고 언제부터 결격 사유가 아닌가? 기간이 있다 없다? 종사할 수 없는 결격 기간이 있겠죠. 요걸 묻는 게 한 문제예요. 자,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말은 부동산에 출근 못합니다. 그 언제까지는 출근 못하고 언제부터 출근할 수 있겠는가? 기간이 있다 없다? 요 기간을 묻는 게 결격이에요. 근데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등록 취소는 결격입니다. 거기 밑에 내려가시면 6호, 7호, 8호네요. 8호에 등록이 취소된 후 있나요? 박스에 등록이 취소된 후 몇 년? 3년이죠. 등록 취소도 6호에 자격 취소처럼 몇 년이라고? 3년은 똑같은데 나중에 정리하시면 등록 취소는 받게 돼도 3년 기간이 없는 등록 취소가 있다고. 보세요. 등록 취소란 말은 쓰고 있다. 원칙은 등록 취소 받으면 등록 취소 후 종사할 수 없죠. 몇 년? 3년이란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이고 3년이 경과해야 종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기간이 있는 게 결격 사유 아니야. 근데 등록 취소는 받지만 기간 자체가 없어. 기간이 없는 것은 결격 사유이다 아니다. 등록 취소란 말은 쓰지만 기간이 없어. 결격 사유가 아닌 등록 취소도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겁니다. 개업 공인 중에서 사망할 수 있나 없나요? 법인이 해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사망 해산이면 청문도 하지 않고 반드시 등록 취소해요. 그럼 사망 해산 때문에 등록 취소했잖아요. 3년 동안 결격이다. 그런 말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말은 중기업에 종사할 수 죄송합니다. 종사할 수 없다는 개념이면 기간이 다 있다 없다? 요거 한 문제 요게. 요거 나중에 배우셔도 기간이 없는 것은 등록 취소라는 말은 쓰지만 결격 사유가 아닌 등록 취소도 있다. 예를 한 개 담으시면 사망 해산 그거 담으시면 돼.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게 한 문제짜리예요. 자, 요걸 묻는데 거기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짚어보면 옆에 페이지 65페이지 맨 위에 결격 사유 조회 여부 있죠. 그럼 당연히 등록 신청을 누가 받으니까 등록관청이. 다음 주 가시면 고용인 고용신고도 누가 받으니까 등록관청이 받으니까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결격인지 소속 보조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결격인지를 누가 조회해보라고. 등록관청은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이면 누구? 사원 임원이 줄이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누가요? 등록관청이. 자, 3번의 결격 사유 효과는 2번 중개업에 종사한 후의 효과다. 중개업에 종사한 후의 효과다. 그 말은 처음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등록했다 그 말입니다. 처음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된 다음에 중개업에 종사하던 중에 결격이면 뭐가 되는가? 1번 기업의 필요적 등록 취소 있죠. 타이틀 밑줄 하시고 필요적이다 그 말은 반드시 등록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가번에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밑줄 뒤에 결격 사유에 해당 가기 문 닫아야죠. 등록 취소하여야 한다 돼 있죠. 또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누구? 임원 사원으로 있는 누구도 법인도 원칙 결격이죠. 한 번은 봐주겠다.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얼마? 2월 이내 해소가 되면 죄죄가 없지만 만일 이를 위반했다. 2월 이내에 해소가 되지 않으면 뭐 등록 취소된다. 나와버는 나중에 익히시고 미연 체크하시고 업무 정지 있나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밑줄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누구를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으로 두었다.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결격 사유가 아니니까 등록 취소는 없지만 뭘 받는다? 업무 정지 받는다. 다만 그 결격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얼마?
2월 이내 해소가 되면 제재가 없겠다. 그죠? 사원 임원하고 밑에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존을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하단에 이제 결격 사유 있죠. 기간 요걸 묻는 게 한 문제입니다. 제한 능력자는 어디서 배우시고? 민법에서 배우시죠. 자, 결격 사유자인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요 세 사람이 민법에서 제한 능력자죠. 항상 민법하고 공인중개사법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 미성년자는 현재 만 19세 미만이죠. 미성년자라는 거 뒤에 예외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 그러면 오로지 성년이 만 19세 이상이 되어야만 그때 종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이다 그 말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죠. 한정 후견,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가 현재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이요. 정신적 제약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사람, 정신이 나가 있는 사람,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조금 부족한 사람, 이 사람은 정신은 멀쩡해요? 이 사람은 금방 표시가 나. 소리 막 해. 이렇게 눈에 초점이 없어. 이게 보통 병원에 많이 있죠. 이 사람은 왜 학교 다니실 때 조금 부족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또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판단 좀 부족하니까. 그 제한 능력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 피성년 후견인이다 하는 말은 어디까지 갔다 왔다고? 가정법원 갔다 와서 심판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정신이 지속적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서 업무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지만 뭐 받지 않으면, 법원 가서 심판받지 않으면 법적으로 멀쩡해요. 부족한 사람이지만 개시 심판받지 않으면 피한정 후견인 아닙니다. 이전의 표현들을 하면 이렇게요. 사실상, 법률상하고 사실상 다르죠. 사실상 한정 후견, 성년 후견 상태에 있는 자 결격입니까? 사실적이다 그 말은 실제로는 정신 나가 있지만 부족한 사람이지만 법률상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이 아니다. 개시 심판 받지 않은 사람을 사실상 성년 후견, 한정 후견 상태에 있는 사람은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그럼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자까지 나왔다면 사실상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가정법원에서 심판받은 상태 끝났다. 그것이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이에요. 그러면 결격이죠. 정신 돌아왔죠. 약물 치료가 너무 잘 돼가 개발돼가 정신 돌아왔어요. 책을 많이 읽어 똑똑해졌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의 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상태에서 벗어났죠. 결격이 아닙니까? 사실상 상태에 있을 뿐이고 심판받지 않으면 결격 사유가 아니고, 인이 된 다음에 사실상으로 벗어났지만 법원에 갔다 왔어요. 법원에 갔다 와서 성년 후견, 한정 후견 종료 심판을 받아야 그때 벗어나지. 구분되시죠? 이 표현이 지금 한번 나왔어요. 사실상 상태 있는 사람은 아직 법원에 안 갔구나. 결격 사유 아닙니다. 법원에 가서 뭘 받아야? 종료 심판. 여기 답인데 민법하고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 그랬죠.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경우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얻은 경우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이거 민법 아니야? 민법에서야 미성년자 19세 미만인 자가 혼인을 하면 민법에서야 성년으로 간주해주죠. 민법에서 성년으로 간주해주니까 자기 소유 아파트, 미성년자 자기 명의 아파트를 자기가 단독으로 매매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그렇다고 해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나 없나요? 없다고. 오로지 뭐가 되어야?
민법에서야 직접 매매 계약을 할 수 있다 없다 따지는 게 민법이죠. 그 미성년자가 혼인을 했다고 자기 소유 아파트를 매수인과 직접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법정 대리인 동의 얻으면 단독으로 매매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단독으로 매매해서 법률행위 할 수 있는 것은 민법인데 우리 법에서 결격사유란 말은 단독으로 직접 당사자 되어서 매매 계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간에 개입하여 계약을 알선 중개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3자 지위에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인가 아닌가 이걸 따지는 게 결격이기 때문에 민법은 적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미성년자는 뭐가 되어야 한다? 성년이 되어야 되고 속지 마시고 비 오는 날 4월달에 모의고사 다 틀려 나온다고 혼인한 미성년자는 이렇게 나와요. 니 나왔구나.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정신 놓고 풀면 다 틀려 나오는 거예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얻은 미성년자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민법에서야 단독으로 매매는 할 수 있지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오로지 성년이 되어야 한다.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넘겨보세요. 67페이지 미성년자 있나요? 미성년자는 기업 공인인사 등이 될 수 없다. 2번 니은 민법상으로는 미성년자이더라도 민법입니다. 혼인을 한 경우나 법정 대리인 동의 얻었다면 단독으로 법률행위 할 수 있다. 그건 어디 내용이고? 민법 내용이야.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획일적으로 개업 공인인사 될 수 없다. 그 말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민법을 따진다. 따질 필요 없이 오로지 나이만 보겠다는 거야. 나이가 현재 만 19세 미만이면 무조건 결격. 19세 이상이 되어야 결격에서 벗어난다. 오직 성년이 되어야 그게 답이죠. 2번 비한정 후견인은 개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셋째줄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됐죠? 그래서 셋째 줄지에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 심판 받은 자가 피한정 후견인. 니은에 주의할 점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한 자라 하더라도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지 않으면 개시 심판 받지 않았다. 달리 표현하면 사실상 한정 후견 상태에 있어도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 거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피성년 후견인은 개념 정의가 셋째 줄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죠.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으면 결격입니까? 아니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심판 받은 자이죠. 이것도 똑같겠죠. 둘째 줄 니은의 둘째 줄 피성년 후견인 역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야 피성년 후견인이 되는 것이므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상태이다. 사실상 상태에 있다 하여도 뭘 받지 않으면 심판을 받지 않으면 결격 사유자가 아니다. 그런 것만 난 체크하시면 돼요. 됐죠? 부족합니까? 옆에 기출 지문 분석 있죠? 피한정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 동의 어디 내용이요? 민법 내용이죠.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종료 심판을 받아야 한다. 밑에 파산자 있나요? 파산자는 거기 밑에 파산 선고를 받고 돼 있죠. 파산 선고 받은 사람을 파산자랍니다. 파산자, 파산 선고 받은 사람은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돼 있죠. 권리가 파산 선고 받기 전 상태로 회복이 되었는가 되기 전인가 이걸 보고 판단해요. 그러면 파산 선고 받은 자는 파산자구나.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복권이 된 경우 나오면 종사할 수 있죠. 복권이 된 권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결격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속으시면 안 돼요. 파산 선고 받은 사람이 로또 복권이 당첨되었어요. 빚을 다 갚아서 채무를 다 변제한 경우 결격에서 벗어난다. 파산 선고한 법원이 있겠죠. 파산 법원 찾아가서 내가 빚을 다 갚았으니까 원래 상태대로 복권 시켜달라고 복권 신청만 하면 벗어난다.
신청을 했다 벗어나는 게 아니고 신청받은 파산 부분이 채무 변제를 확인하고 원래 상태로 복권 결정을 하여야 그때 벗어나지. 이런 거 속으시면 안 된다고. 채무를 변제했다고 하여 법원에 복권 신청을 하였다 하여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 뭐가 되어야 한다. 복권이 되어야 한다. 거기에 밑에 2번 니은 3번이죠. 3번 파산자는 나와 있고 둘째 줄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고 법원에 복권 신청을 하였다 하여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 또한 법원으로부터 밑줄 회생 계획 인가받아 개인 회생 들어보셨어요? 회생 계획 인가받아 회생 절차 중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파산 선고 받지 않으면 결격 사유자가 아니다. 한 개는 파산 선고 받은 사람은 채무를 변제했다고 하여 법원에 복권 신청하였다 하여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복권이 되어야 벗어난 단계. 됐나요? 요거하고 요거는 구분할 줄 아셔야 돼. 파산 절차하고 개인 회생 절차는 절차가 다릅니다. 결론은 시험 공부이기 때문에 개인 회생 계획 인가받아 회생 절차 중에 있는 자는 결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생은 결격이 아니고 파산 선고 받은 사람이 결격이에요. 정도가 이게 더 심하다는 겁니다. 파산하고 회생은 빚은 다 많다. 채무가 많다는 겁니다. 회생은 내가 지금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경제활동에서 꼬박꼬박 분할할 테니까 빚 좀 탕감 좀 해달라고 낮춰주면 내가 열심히 내가 갚아나가겠다. 그것이 회생이요. 워크아웃도 아시죠? 여기는 파산은 빚이 많은데 아예 변제할 능력이 없어. 야가 더 상태 더 심하죠. 그래서 파산 선고 받아버리면 파산 선고 받은 사람 자기 명의 재산이 있을 수 있나 없나요? 있을 수는 있죠. 그건 자기가 손을 못 대. 파산 법원에서 관리해요. 관제인이 선임돼 가지고 다른 사람이 관리해. 상태가 야가 더 안 좋죠. 그래서 결국은 채무자의 파산 및 회생에 관한 법이 따로 파산 절차하고 회생 절차는 따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법에서도 파산 선고 받은 사람만 결격이지 회생 절차 중에 있는 사람 경제활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개인 회생 인가받아 회생 절차 중에 있는 자 이렇게 한번 나왔어요. 회생은 결격 사유가 아니다. 그렇게 구분할 줄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수형자 있나요? 수형자. 요거 밑에 조금 아직까지 우리는 뭐 금고 이상, 징역형, 금고형, 검찰청에 분류한 적도 없잖아요, 그죠? 조금 설명드리니까 쉬었다가 요 정리할게요.